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2-646-93 판결 사건명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 재심 판정 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9조의 4, 제1항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 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 의무는 단체 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노사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과 소수 노조인 병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1년간 근로 면제 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각 노동조합에 차량 세대를 임차 비용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을 조합과 병 조합의 차량 사용 기간 11대 1의 비율로 배분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각 노동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 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 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3추 5054 판결 사건명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위 법령 규정이 상위 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법 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 3. 서울특별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보장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33891 판결. 사건명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반려 처분 취소.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 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건축법 시행규칙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로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와 같다.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항 제2호는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 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이하 준용 규정이라 한다. 준용 규정은 그 연장 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 신고는 존치 기간 연장 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 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위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법령인 구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 서류를 제외한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만을 제출 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35989 판결 사건명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을 등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 환수 및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총장이 교내 이메일을 통해 을 등에게 환수금 납입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에 관한 환수금을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환수 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4-2-48893 판결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등 취소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규정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의 해석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과 함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하고, 기간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의 연속된 시간적 간격을 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직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2020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 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 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선고 2025-2-32055 판결. 사건명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인가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공증인법 제1조의 2, 제1호는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과 제15조의 2에 따라 공증 인가를 받은 자, 이하 인가공증인이라고 한다. 인가공증인을 공증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증인법 제15조의 3, 제1항.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 사무소에서 공증 담당 변호사가 수행하며, 공증인법 제17조의 2, 제1항. 공증 담당 변호사 각자가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같은 조 제2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 3에 따라 신고된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 담당 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인가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가 공증 담당 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증인법 제15조의 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 담당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인법 제7조 제1항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이라면 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핀 공증인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등 인가 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공증 담당 변호사는 앞서 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령 적용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성격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